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내년 3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와 원정 평가전을 갖습니다. 내년 3월 원정 A매치 2연전 나머지 상대국으로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과 한 조에 속한 튀니지 등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김하성이 원 소속팀 애틀란타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내야수 김하성이 1년 2천만 달러에 애틀란타와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갈라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처음 제정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에도 2년 연속 선정돼 2관왕에 올랐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신태용 전 감독의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정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는 적절치 않은 만큼 협회는 센터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에 입단한 몽골 국적의 인쿠 씨가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중 V리그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사생활 문제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방출된 우한 투수 가나쿠보를 아시아 쿼터로 영입했습니다. 키움은 아시아 쿼터로 투수 가나쿠보 유토, 외국인 선수로는 기존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비롯해 새로 영입한 투수 네이선 와이스, 외야수 브렌턴 브룩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KBL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상황부터 짚고 이야기 쭉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소노 대 수원 KT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손대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노와 수원 KT 세 번째 맞대결인데 1쿼터와 2쿼터가 양 팀 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소노가 크게 앞서다가 좀 KT가 따라잡았고요. 지금 접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쿼터가 막 시작된 것 같네요. 64대 64 동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팀이 모두 현재 안 좋은 흐름 속에서 만났어요. 네, 현재 소노는 올스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정현 선수의 퍼포먼스가 이전과 같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정현 선수가 아무래도 팀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KT는 현재 라운드에서 3승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순위가 내려가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할 승률이 깨졌어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부상 변수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적한 주축이 된 김선영 선수의 결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김선영 선수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또 지난 경기 때는 오늘은 뛰고 있지만 아이자 헥스 선수가 또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 또 문성곤 선수도 발바닥 부상까지 겹치면서 KT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T가 이 정도 부상 변수에 흔들릴 전력은 원래 아니다. 네, 지난 시즌에 또 허운 선수 없을 때 잘 버텼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현재
팀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 정도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KT 엔트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드래프트 1번, 2번 받은 선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KT가 선수 구성이 탄탄한 편인데 그 구성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에서의 미흡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네요. 네. 현재 수원 KT가 10승 11패 그래서 현재 6위고 고양 순호가 8승 13패로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노는 그래도 2라운드의 승수를 좀 쌓으면서 조금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KT와의 승차가 좀 2경기에 불과하고 또 오늘 경기 이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허리 싸움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 순위표를 집어다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박지민 의원. 창원 LG가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5승 6패로 현재 전체 리그 1위에 올라가 있고요. 안양 정관장이 2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3위에 부산 KCC, 4위에 원주 DB, 5위에 서울 SK, 6위에 수원 KT가 있고요. 공동 순위가 있었던 몇 주 전에 순위는 다 깨져서 1, 2, 3, 4, 5, 6위까지 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7위에 서울 삼성이 올라와서 6위 수원 KT를 한 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순위가 언제 뒤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 소노가 8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공동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반경기 차입니다.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 전에가 워낙 촘촘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씩 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각 팀도 이제 두 번째 이제 3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서로의 장단점도 파악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패를 당하지 않은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산 KCC의 상승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네, 역시나 최주용 선수가 복귀해주면서 좀 KCC 전체적으로 좀 활기가 살아났고요. 또 부산 연전입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 워낙 원정 경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초유의 부산 11연전, 홈 11연전을 치르고 있는 KCC인데 안방에서 치르다 보니까 조금 더 한결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정관장마저 꺾으면서 이 3연승으로 또 신바람을 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준용 선수가 돌아오고 있는데 장재혁 선수가 또 부상이에요. 네, 장재혁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한 2주 정도 경기를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최준용 선수는 일단 있는 것만으로 팀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속 면에서는 사실 장재석 선수가 굉장히 수비 면에서는 실속이 있었거든요. 아마 좀 빅맨이 강한 팀들한테는 장재석 선수가 없는 게 좀 티가 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 KCC와 반게임 차에 위치한 안양 정관장 반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연패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입지가 좀 불안해졌어요. 네, 정관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랫지방 원정 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계속 원전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좀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2연패에 빠지고 말았고요. 조니 오브라이언트 선수가 이 전반기 초창기만큼의 생산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변준영 선수마저 허리를 다치면서 이 KCC전을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 정관장을 상대로 80점 뽑기도 힘들었는데 KCC가 정관장을 상대로 무려 100점 이상을 뽑으면서 정관장을 또 크게 이겼거든요. 정관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방송에 나왔던 신인 드래프트 1순위 문유현 선수가 형제 대결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경기에 나오질 않고 있네요. 아직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다고요. 저는 그 정관장이 아무래도 그 관중 몰이를 하는 차원에서 홈 경기에 데뷔를 시키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정관장이 계속 아마 다음 경기까지 대구 원정까지 계속 있어서 원정 일정이 끝나고 들어와야 되나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직 통증이 남아 있고 햄스트링 부위가 좀 예민한 부위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예 통증이 다 사라지면 출전시킨다라는 게 원칙이어서 일단 이번 원정에 아예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출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1주나 2주 정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2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경 앞으로 일단 원정 지금 2경기가 당장 잡혀 있는데 원정 2경기에는 일단 못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 이제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는 이 햄스트링 부분이거든요. 허벅지. 이게 두껍다 보니까 부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한번 균열이 일어나면 맞아요. 회복이 되는데 다른 근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네.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이제 프로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지금 뭐 무리를. 시즌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리를 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위표를 봤을 때 세 분께서 좀 주목해보서 보고 있는 팀의 흐름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SK 홈 경기를 좀 다녀왔었는데 네. 숙적인 LG를 상대로 또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경기에 사실은 주전 멤버들 대신에 신인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어요. 주전으로 문가훈 선수라든지 만성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신인 선수들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괜찮은 경기라고 보이면서 첫 승을 LG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뭐 안영수 선수라든지 김낙현 선수마저도 좀 힘을 아껴가면서 여유 있게 경기를 치는 모습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팀이라기보다는 이제 3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시즌 중반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팀마다 아마 좀 생각보다 전력이 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팀들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12월이 대부분 이제 12월 31일까지가 외국인 선수 개런티 기간이 좀 끝나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좀 변화를 모색해야겠다 싶은 팀들은 외국인 선수 이후에. 교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시도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 그래서 네네. 그 부분 외국인 선수 바꾸면서 변화를 좀 추구하는 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 KBL은 외국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리그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12월도 중순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왜요? 왜 예? 벌써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한 살 더 먹었네요. 네. 그 농구는 특히 연말이 대목입니다. 맞아요. 모두가 그렇죠. 알고 있는 이제 농구 영신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 구단마다 많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연말이고 수능 끝났고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 끝났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는 농구 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KBL도 이제 여기 맞춰서 눈높이를 굉장히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마블 매치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히어로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이 KBL 마블 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미 각 구단들마다 컨셉을 좀 잘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컨셉에 맞게 이제 마블 매치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31일에는 또 KBL 최고의 또 브랜드 중 하나인 농구 영신이 이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올해는 30분 앞당겨져서 열리게 되는데 KCC와 DB의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많은 구단들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2025 크리스마스 유니폼들을 다들 입고 뛰고 있는데 각 구단마다 좀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올스타전 팬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이제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기상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정현 선수가 2위네요. 맞아요. 두 선수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일 갈라질 수 있을 지금 것 한 같아요. 120%밖에 차이 안 나죠.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56,405표랑 맞아요. 56,283표.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아직 팬들이 외국인 선수한테 너무 짜지 않나. 사실상 리그를 호령하는 건 그 선수들인데 네. 막 아센마레이 막 한참 밑에 가 있었어요. 가장 높은 거는 이선 알바노 선수네요. 네, 이선 알바노 선수죠. 10입니다. 맞아요. 이제 예. 이선 알바노도 사실 현재 가드 중에서 넘버원 플레이어인데 그렇죠. 10이라고요? 10이에요. 10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한테 너무 짜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시즌 전부터도 이야기에서 나왔던 건데 라거나 선수의 세금 문제 소송까지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 계속 사실 이게 기사가 스포츠 조선을 통해서 기사화가 돼서 그렇지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나오긴 했어요. 계속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얘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가 오고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계속 그렇죠. 얘기가 오갔고 근데 이제 어쨌든 스포츠 조선에서 기사를 쓰면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현재 일단 드러난 상황으로는 라거나가 KC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KCC는 이게 부당하다. 네. 이미 구단들끼리 얘기를 끝낸 상황인데 왜 이 소송을 걸어오냐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갈등 예상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하면 KCC 소속이었을 때 발생한 세금이 있는데 이후에 라거나가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해외 리그를 갔죠. 네. 근데 대한민국 농구 프로농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KBL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팀 지금의 대구 한국가수공사가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는 걸로 이제 구단끼리 이제 결의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지지부진해지면서 라구나 선수가 그 당시 얘기했던 거는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KCC에 4억 원 가량의 소송을 걸면서 그러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구단끼리 합의를 봤던
새로운 소속 구단이 내는 걸로 한 그 원칙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팀을 옮길 경우 네. 그 옮긴 팀에서 전 팀에서 발생한 세금 왜냐면 이제 그 이듬해에 발생하니까 네, 세금이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네. 했던 건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네. 결국 이 세금 그냥 KC에서 뛰었을 때 했으니까 KC한테 소송을 걸겠다. 네. 라고까지가 이해가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또 KCC가 이 소송에 져가지고 실제로 KC 라거나 선수의 그 돈을 물어줄 경우에는 네. KCC는 그 돈을 한국가스공사에게 청구하겠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사실 뭐 약속인데 이 법적인 문제는 오히려 또 법으로 한다면 KCC가 불리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그 맹점을 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이게 사실 라거나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뛰었기 때문에 네. 이 소득세가 많이 발생한 거고 사실 이전부터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마다 왜냐 외국인 선수가 이적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진작부터 벌써 한 10년 전부터 10년 이전부터 구단들끼리는 이게 서로 불편하니까 지금 쓰는 팀에서 이전에 발생한 세금을 내주자는 거를 이미 그렇게 해왔던 어떻게 보면 네네네. 서로의 편의를 위한 암묵적인 관례, 뭐 호혜 협정, 그죠, 그런 뭐 거. 이런 류의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네. 거였는데. 근데 이걸 가스공사가 지금 깬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실망스러운 거는 가스공사는 왜 여기서 빠져 있나? 지금 뭐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죠. 표명이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전에 유도훈 감독과의 문제, 그렇죠. 이대성과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여론몰이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거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팀 구단이었으면서 왜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 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에 조금 좀 네. 실망스럽긴 합니다. 근데 행보가. 어쨌거나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끼리의 약속도 있지만 이제 라그나 측의 이야기는 KCC와 세후 연봉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소득분에 관한 세금은 이제 KCC가 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냥 구단들의 합의와 별도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까 손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리한 구단이 KCC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그러면 지금 니콜슨을 쓰고 있으니 네. 삼성이 가스공사에 니콜슨에 대한 세금을 물려라. 이제 아예 아예 제대로 가자. 네, 그러면은 아니 이거 구단들끼리 그래야 가스공사한테 지금 이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내비칠 수 있으니 딴 팀들은 그냥 그대로 가되 그렇죠. 삼성만 니콜슨에 대한 세금을 가스공사에 물리는 건 어떨까? 라는 이렇게 생각이 약속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면은 리그 네.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가스공사는 구단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다. 아직까지 뭐 조용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라거나는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KCC가 KBL 사무국의 재정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프로 종목에서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왕왕 생기긴 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그렇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스포츠 승부나 뭐 선수 문제, 뭐 이제 뭐 선수의 이적 혹은 뭐 감독의 뭐 용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걸로 자꾸 잡음이 나니까. 설왕설래한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좀 썩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분위기 전환할 겸 여자 프로농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하나은행은 여전히 연승 중입니다. 네, 지금 7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지난 주말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뭐 지금 지는 법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정말 굉장한 이 수비력과 또 사키 선수의 해결 능력 여기도 김정은 선수가 든든히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뭐 방심도 없고 나태해질 틈도 없이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선수가 이제 598경기로 이제 또 한국 여자농구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뛴 선수가 됐는데 이런 기록들도 같이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순위표를 쭉 보면 하나은행이 선두, BNK썸과 KB스타즈가 2위, 3위, 그리고 우리은행과 삼성은행, 신한은행이 그 뒤로 쫓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살아나고 있어요. 초반에 너무 부진했죠. 네.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WKBL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은행의 분전이 WK 없었으면은 WKBL 진짜 재미없을 뻔했다. 왜냐하면 꼴찌했던 팀이 그렇죠. 아무도 상위권을 예상하지 않았는데 상위권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처음에 밑으로 쳐졌던 우리은행도 경기력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좀 더 혼전의 양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민 위원. 네, 오늘은 경기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개 구단 중에서 절반 이하인 12개 구단이 경기를 펼쳤고요.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요즘 파죽지세죠. 보스턴을 상대로 112대 105 기본적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토론토가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댈러스가 유타를 상대로 분전을 했으나 유타가 140대 133 말 그대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유타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덴버가 휴스턴 난적을 만나서 석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올 시즌 영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멤피스를 만나서, 멤피스도 영 수확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멤피스에 상대적으로 열세를 띄면서 121대 103 멤피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은 주목될 만한 경기, 일단 댈러스 경기부터 보도록 하죠. 슈퍼루키 쿠퍼 플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대기록을 세웠는데도 댈러스가 졌네요. 네, 역시나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늘 결장하다 보니까 유타 재즈에게 약간 좀 연장 접전 끝에 패했거든요. 하지만 플레그가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42점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릴 때 월반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보다도 한 살이 어려요. 네. 아직 18살인데 르브론 제임스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40점을 기록한 또 루키가 됐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요. 뭐 비록 팀은 졌지만 플레그의 새로운 역사가 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18세 이하 최다 득점이 르브론 제임스가 38점인가 37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을 깬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기록은 정말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42점.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계속해서 추락 중입니다. 네, 이 팀도 이제 완전히 조직력이 깨져버렸죠. 뭐 이제 크리스 폴 방출,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 가운데서 조직력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멤피스에게도 103대 121로 패하면서 4연패에 빠지게 됐고, 홈 경기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긴 게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 끝나고는 카와이 레너드와 제임스 하든이 아예 인터뷰도 거절할 정도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 순위는 어떻게 변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동부입니다. 박재민 위원. 또 저예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1위 디트로이트입니다. 현재 21승 5패로 동부 리그 전체 1위에 올라가 있고요. 8할 승률의 어마어마한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이 2위, 토론토가 3위, 보스턴이 제이스 테이텀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올랜도와 필라델피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5위와 6위에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7위, 애틀랜타가 8위. 애틀랜타가 8위에 있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마이애미가 9위, 미러키는 10위까지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아테토쿤보가 부상으로 지금 빠진 상태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카고가 11위, 12위가 샬럿, 13위 브루클린, 14위는 충격적이게도 인디애나. 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데 정말 충격입니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으로 11위부터 15위까지는 알려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5위 워싱턴이고요. 자, 서부 순위는 손대범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뭐 거의 패배를 모르는 팀 같았는데 결국 샌안토니오에게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부 1위,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 덴버 너게츠가 2위, 그리고 KBS의 LA 레이커스가 18승 7패로 서부 3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면서 한 계단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웬반야마 복귀와 함께 3연승 4위를 달리고 있고, 휴스턴과 미네소타, 피닉스, 골든스테이트가 현재는 5, 6, 7,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피스가 뭐 여러 가지 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2승 14패로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 허용권인 9위에 머물러 있고요. 포틀랜드와 유타, 댈러스가 차례를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자, 순위표를 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드디어 하고 표현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드디어 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24승 2패가 됐는데 샌안토니오한테 졌어요. 네, 그럼 결국 이 강한 팀이 네. 결국에는 피지컬에는 장사 없구나. 그렇죠. 네, 결국 웬반야마가 돌아오면서 잡혔는데, 이게 또 그 NBA 컵 그 준결승이었는데 준결승이었는데 거기서 무너지면서 네. 사실 OKC가 그 NBA 컵마저 우승하지 않겠냐는 예상이었는데 그것마저 좀 좌절이 됐습니다. OKC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NBA 컵을 이기고 이번 시즌의 최고 승률, 역대 최고 승률로 네. 한 자릿수 패배를 가져가면서 파이널까지. 파이널 2연패를 하는 거일 텐데 일단 시나리오가 하나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체력적으로 한번 쉬어갈 때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전들이 돌아왔을 때 좀 계속해서 좀
이겨야 된다는 강박에 좀 시달리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참에 좀 지면서 한숨 그러니까요. 돌리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NBA컵 있는 기간 또 경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좀 조직력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웬반야마가 복귀한 샌안토니오의 결승행, NBA컵 결승행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로 한 명의 선수가 그러니까요. 전 사실 웬반야마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NBA컵이 될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자꾸 팔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닿더라고요. 공이 자꾸 자유투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 자유투 서서 예. 자유투 쏠 때 레이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손대범 기자하고 그 판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맞대결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웬반야마 빠진 바람에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손대범 기자 이제 웬반야마 돌아와서 축하드립니다. 뭔가 상승일 겁니다. 자, 그럼 NBA컵 결승은 어느 팀이 올라갔나요? 네,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네. 스퍼스가 맞붙게 되죠. 같은 네. 날 뉴욕 닉스는 올랜도 매직을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 두 팀이 1999년 NBA 파이널 또 결승에서 맞붙던 팀들인데 오랜만에 또 결승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뭐 정직 기자는 이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뉴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뉴욕이 일단은 마음으로는 뉴욕을 응원하고 있으나 네. 이게 샌안토니오 웬반야마의 존재감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저는 뉴욕이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카덴서니 타운스가 얼마나 이 웬반야마를 제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좀 달리지 않나. 그게 제어가 된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뉴욕이 그래도 해볼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카덴서니 타운스에게 뉴욕의 운명이 좀 달려 있다. 박재민 의원은 저는 샌안토니오가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저 확실히 지금 OKC를 OKC를 깬 게 꽤 컸나 보네요. 네, 진짜. OKC를 막았던 수비력, 지금 어쨌거나 셰이를 막았던 그 수비력이 결국 브런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샌안토니오가 우승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가드진도 다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웬반야마 믿고 앞선에서 더 공격적으로 수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한 25점 차로 여유 있게 우승하지 않을까. 야, 뉴욕 이기겠는데? 알겠습니다. 크게 지르신 김에 NBA 이슈들 간략하게만 손대범 기자가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LA 레이커스 피닉스 선즈 경기 중에서 이제 또 굉장히 좀 보네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딜런 브룩스가 또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로 또 쓸데없는 슛을 하면서 또 퇴장을 당해서 또 난리가 났었고요. 네. 또 애틀란타 포르징기스는 또 지병 재발하면서 최소 2주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위성,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빈혈이에요. 빈혈이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복귀가 좀 늦어질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